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용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단어는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이 단어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클라우드로 이용할 수 있는 윈도우 365가 공개되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같은 정부기관에서도 우리나라를 클라우드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이렇듯이 클라우드는 국내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사실 우리 친절한 AI에서도 몇 번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언제 나왔냐고요? 지난 56강에서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을 엑셀에서 활용할 때 엑셀이 깔려있지 않거나 최신 버전이 아닌 분들은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엑셀을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절한 AI 2강 왜 인공지능이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였다라고 슥 지나갔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는 그냥 클라우드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클라우드가 대체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하게 듣긴 했지만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클라우드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었다. 혹은 클라우드를 들으면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른다. 각자의 자리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요. 생각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아마 컴퓨터와 관련된 무언가를 떠올린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구름이 떠오른 분도 계실 것 같고 맥주가 혹시 떠오른 분은 안 계셨겠죠?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함께 살펴볼 텐데요. IT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클라우드는 인터넷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구름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지만 어디에서 있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클라우드는 인터넷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가 붙어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는 또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컴퓨터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은 데스크탑이나 아니면은 노트북에 필요한 장치들을 다 구매를 해서 그 관련 장비들을 가까이에 두고 이건 내 거야 혹은 우리 회사 거야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걸 사용을 하고 또 유지 관리를 했었죠. 흔히 컴퓨터실이나 전산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장비를 구매하고 계속 그 기기가 고장나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장비를 설치할 공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책상 위에 USB나 하드디스크나 아니면은 서버 관련된 장비들이라든지 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에 그 장비를 설치해 두고 명확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컴퓨터 기능을 사용을 했었죠. 이게 과거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용했던 컴퓨팅 기술에
클라우드가 붙게 되면 클라우드의 뜻이 인터넷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컴퓨팅 기능들을 하는 장비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접근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컴퓨터 기술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걸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굳이 USB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리고 CPU나 GPU 장비들을 구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PC, 노트북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네트워크만 사용 가능하다면 멀리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그 좋은 컴퓨팅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데스크탑, 책상 위에 사용하던 가까이 올려놓고 물리적으로 사용했던 그 하드웨어 좋은 기술들을 어떻게 인터넷, 클라우드상에 올려놓고 다른 곳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는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팅 성능, CPU가 될 수도 있고 GPU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소와 같은 하드웨어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은 만약 규모가 큰 곳이라면 회사나 기업에서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회사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그렇지 않은 개인이나 아니면 작은 곳에서는 보통 대규모 공급자가 제공해주는 클라우드를 돈을 내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로 대규모 공급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대규모 공급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것들인데요. 혹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 사용하신 게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네이버 클라우드,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그 다음에 오피스 365나 아니면 원드라이브. 어때요? 이 중에 그래도 하나쯤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네이버나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드롭박스 같은 곳이 전부 다 대규모 공급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공급자들은 전 세계에 있는 누구라도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해 놓았고 우리도 이미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을 해 본 거죠. 어때요?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대규모 공급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우리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명칭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 환경을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업체에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한 기업들에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등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냐에 따라서 그 서비스는 가격과 그 다음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사용법, 그 다음에 서비스의 이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똑같은 제품을 물건을 산다 해도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냐에 따라서 제품명이라든지 안에 있는 디테일한 구성 이런 게 다른 것처럼 클라우드를 서비스 형태로 제품화 형태로 만들어서 내게 되면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구글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라고 해서 그 안에 컴퓨팅 관련된 기술, 데이터를 다루는 데 관련된 기술, 머신러닝에 관련된 기술, 각각 여러 가지 기술별로 카테고리 나누고 그 안에 세부적인 서비스들마다 이름을 달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팅 기술, 웹, 그 다음에 모바일 기술 또는 데이터나 아니면 IoT 기술들 이렇게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사용자들이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아마존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사용할 거냐, 우리 회사에는 또는 우리 프로젝트에는 어디에 어떤 서비스가 더 적합한 건지 비교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데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처음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도 필요하고 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도 꽤 많이 들 거예요.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이미 대규모 공급자가 다 만들어 놓은 기술을 우리가 임대해서 돈만 주고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설치 비용이나 시간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빠르게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데이터, 사진이든 영상이든 아니면 뭐 엑셀 파일이든 그런 파일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내 손에 보이고 들고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설치해두는 이런 장비가 필요했었죠. 그런데 이런 장비가 한 500기가짜리가 필요하다 했을 때 보통 한 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용량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330기가를 사용했을 때 한 달에 5,500원이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요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만일 내가 지금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평생 이 데이터를 유지 관리해야 되고 절대 지우면 안 되는 거다.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계속 그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 지금 당장 이 정도 용량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돈을 내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뭔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기능이나 서비스 확장 또 축소가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드웨어를 직접 구매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장비를 셋업해두고 사용하고 있다가 만일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진다면 또 유사한 하드웨어가 있는지 재고를 확인하고 주문해서 도착하면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등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클릭 몇 번으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기능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노력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하드디스크 예로 다시 넘어가서 만일 우리가 저장해야 하는 용량이 500GB에서 2TB로 늘어났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 디바이스를 몇 개 더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만약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플랫폼 안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적었던 용량을 더 확장시키면서 돈을 좀 더 많이 내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이 프로젝트가 다시 규모가 줄어들었다, 더 이상 이만큼의 용량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이전처럼 적은 용량으로 돌아오면 비용도 훨씬 더 아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드웨어를 2테라만큼 구매를 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남는 1테라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다시 판매하거나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원 활용 부분에서도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항상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이전부터 컴퓨터를 다 사용해 왔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비를 사용하거나 하면 항상 이 펌웨어든 아니면 기존 소프트웨어든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 최신 버전으로 맞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대규모 공급자, 네이버나 구글 이런 곳에서 다 최신 소프트웨어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많이 설치해 놓고 쓰다 보면 혹시 화재가 나진 않을까, 아니면 물이 새어 들어가진 않을까, 이런저런 이유로 고장이 나진 않을까,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가 그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공급 업체에서 항상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업무, 비즈니스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때요? 클라우드 서비스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몇 가지 살펴볼까요? 일단 매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드웨어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금액이 꽤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빠르게 시작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하구나, 어느 정도 성능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아낼 때까지 클라우드를 쓰시다가 하드웨어로 다시 넘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 편리함을 위해서 매달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계속 돈을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무언가를 관리하고 만들고 하는 것보다 잘 만들어진 기술을 안정적으로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계속 돈을 내더라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클라우드가 인터넷을 의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접속이 되든지 안 되든지 혹은 속도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네트워크 환경이 워낙 구축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건 아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의 제한.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최신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써왔던 버전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공급업체에서 만약 무조건 다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과거 버전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래도 버전을 빨리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이전 소프트웨어로 제공할 수 있게 준비를 하든지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어떤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법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기업 각각에서 그 회사 성격에 맞춰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 걸 쓸 거야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걸 쓸 거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전부 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한 회사의 서비스에 잘 적응이 되면 다른 회사 기능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회사는 아마존 것만 써요 라기보다는 여러 회사의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 기술은 앞으로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이 커질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그 시장이 점점 더 마련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이 조금씩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클라우드가 이미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구나, 업무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회사에서 구축을 해서 사용할지 아니면은 대기업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의 개념 정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하면 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것, 클라우드 스토리지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 저장소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것,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클라우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